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유의 그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게 되지 않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할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고 있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점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등이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모든 것이 점막인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해서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바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건데요.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러한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에 건강에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예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 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서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했어요.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 식품이 틀림없죠. 일곱 번째 가지 효능은 바로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눈의 망망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죠. 이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체내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가지 효능은 바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가지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홉 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근육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열 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이 있어요.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과 매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의 속살은 스폰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이죠.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건데요.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는데요.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어요.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의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에도 너무 오래 물에 담가 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은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거예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드시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 섭취 시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하기 때문에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위장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이 바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이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은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의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인데요.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바로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도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비트를 빼고 사과와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 더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두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릅의 효능, 그리고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두릅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 인기 만점인 채소인데요. 두릅은 빠르게 3월부터 채취를 시작하여 5월까지가 제철이고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하여 땅두릅인데요.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 두통, 관절염 등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빛이 돌고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하여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A는 면역력을 향상하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 역할을 하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인 성분으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과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 효과가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이 요리해 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가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인데요.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줍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또한 사포닌은 포도당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당을 낮춰줄 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강장제가 된답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여 특히 뇌로 가는 뇌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줍니다. 그리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 두릅을 올려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는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은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줍니다. 그리고 두릅은 반을 갈라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의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줍니다.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듯이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충분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하여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는 극대화가 되고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두릅을 쫑쫑 다져줍니다.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어 반죽을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전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이 들어있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나 기억하실 것은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특히 양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캠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력하게 하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정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식초와 만나게 되면 효능이 극도화가 되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인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두릅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으로 유발할 수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조금 많이 자라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셨다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뾰족한 결정을 이루고 관절을 망가뜨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그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그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하여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그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그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돼요.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기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죠.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놓은 그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그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예요.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송송 썰어서 꼭 넣는데 유독 그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그 미끌거리는 그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이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돼요.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그 우유보다 무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거죠. 성인 하루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그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미역이 그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그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작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그 추적 조사를 했어요.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요.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무려 20%나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그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 칼슘이 풍부한데요. 칼슘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산모의 그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신진대사를 촉진하여서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그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그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그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서 체중이 그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거칠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이에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그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그 기억력 감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그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그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그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또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 등의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과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그 항산화 작용으로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서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체내 요오드를 배출하여서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그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그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 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그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하지 못했던 비타민 K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때 미역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서 같이 섭취하게 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우리 몸을 유지하게 돼요.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답니다.